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있지영어학원 대표원장 여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저를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저희 학원의 재원생 학부모님이시지만 저랑 전화 통화만 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다 모두 다 얼굴만 보면 알았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제가 90%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설명회를 앞서서 일단은 저희 학원에 이제 철학이라고 할까요? 슬로건입니다. 영어를 잊고 핵심을 찌른다 라는 슬로건을 제가 만들었는데 영어를 잊고의 의미는 이제 초등에서 중등으로 중등에서 고등으로 영어를 내가 잊겠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핵심을 찌른다라는 의미를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많이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내신과 그리고 시험과 입시에서 중요한 핵심만 아이들한테 쏙쏙 집어넣겠다라는 의미로 인해서 영어를 잊고 핵심을 찌른다라는 철학을 슬로건을 걸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거는 얘기가 앞서가는 아이들의 입시영어학원이 있지영어다라는 걸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순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사실 설명회를 이제 제가 다니기도 하고 또는 들으러 다니기도 해요. 어떤 설명회는 뭐 100만원, 200만원 내면서도 기다려서 받는 설명회도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어떤 설명회는 되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설명회도 있고 근데 이거 내가 왜 들으러 갔지? 라는 설명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국으로 저도 설명회를 다니고 컨설팅을 하러 다니면서 정말 필요한 얘기가 뭘까? 오늘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구성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제가 연사로서 저희 학원의 내신 프로그램과 정규 프로그램 그리고 썸머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신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관저동 도안동에 있는 중학교 학교 시험지 분석을 저희 부원장님 두 분이 설명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좀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위주의 입시 컨설팅은 많아요. 하지만 중학교 눈높이에 바라보는 입시 컨설팅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아이들이 생기부나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고 뭐 예비고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은 어머님들한테 와닿지 않는 얘기잖아 아직은. 그쵸? 그러면 중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입시를 잘 준비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으니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신입니다. 내신은 저희가 이제 중등부 내신 대비를 10단계, 10단계로 준비를 시켜요. 자, 우선은 이번에 뭐 저희 학원에서 뭐 저희 학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100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떤 친구는 뭐 100점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80점대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아이마다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시험 대비를 하면서 왜 점수가 좀 안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안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같은 시간 공부를 해도 결과가 다른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학교마다 시험이 다르다는 걸 학원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중2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만 해도 이 선생님이 학교에 있었는데 기말 때 갑자기 뭐 육아휴직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너 어떤 선생님이 들어왔어 했을 때 바로 시험을 바꿔서 낼 수 있는 학원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이 동네에서 자리를 꾸준히 잡고 있던 학원이어야겠죠. 그래서 학교별 시험 유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를 데이터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시험을 봤는데 90점, 100점, 뭐 80점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투부정사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명사조용법이 많이 틀린지 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이렇게 오늘 조금씩 끊길 것 같은데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빨리 오시지. 네. 네. 뭐 형용사조법 많이 틀렸는지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 드릴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많이 틀리는 문제를 좀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학교별로 뭐 관저 같은 경우는 느리울 중, 구봉 중, 봉호 중이 메인이고요. 도안 캠퍼스 같은 경우는 도안 중, 관저 중, 그리고 원시능 중 이렇게가 메인입니다. 가수원 중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학년별로 내신 대비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학교별 담당 강사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안점은 대표해서 도안 부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 관저점은 관저 부원장님이 대표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바로 이제 내신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도안점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안 캠퍼스 다니시는 어머님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내려주세요. 네, 집중해주세요. 그러면 자,
일단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소개하면은 그리고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웃지 마시고, 예, 저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학원이 이런 걸 잘해요. 예, 그래서 전문 스튜디오 촬영장하고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이쁘죠? 예, 실제도 이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본인이 스스로를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분은 도안캠퍼스 부원장님이시고 현재 세종의 대치명인의 출강을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의 중고등부, 고등부 전문 강사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이투스 연강교재 검토단 이런 거는 뭐 있고요. 이분은 또 경기도권에서 원래 오셨어요. 그래서 A다시라는 뭐 이런 학원에서 오셨다. 그래서 이분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입시학원이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입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보통은 중3하고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인기가 있는 그런 강사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좀 오프 더 레코드로 하면은 아마 도안동 전체 원장님들 통틀어서 매출 1위일 겁니다, 이분이. 네네네.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뛰었나요, 혹시? 네. 그래서,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AI 시대에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 절대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요. 이분이 관리를 엄청 잘해요, 학생들한테. 예. 예를 들어서, 점수가 이분도 3등급 낼 수 있잖아요, 5등급제에서.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보통 퇴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3등급 맞은 아이도 결론은 2등급도 맞아야 되고 1등급도 맞아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것들 잘 해주신다. 근데 내신 분석을 하는 거 보면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제가 설명 좀 길었고요. 일단은 먼저 저희 사라부 원장님 먼저 초대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도안캠퍼스의 중고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라부 원장입니다. 네, 오늘 이거 한번 도안중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도안중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지만 중학교 1학년 시험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2학년 시험이 그 다음으로 어렵고, 중3이 그 다음으로 쉬운, 그러니까 좀 이제 역으로 가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안중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저희도 최상위권 중3이 지금 어디에 제일 많이 있을까를 보면 도안중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친구들의 시험 점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모의고사를 제가 집중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고등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내신 기간에 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쉬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내신 바보라고 하는데, 내신이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애들이 다 바보가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특강 점수, 그러니까 모의고사 특강의 평균 점수가 한 10점씩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도안중을 계속 분석을 해보면 도안중은 관저중이랑 원신흥중이랑 다르게 추가 지문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문, 그 다음에 추가 지문, 그 다음에 이제 본문까지 해서 정확하게 반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지금 도안중에서 보면은 지금 3, 4가는 거의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3, 4가 통합해서 이문항이라고 되어 있는 건 사실 어휘고요, 어머니. 항상 어휘를 2개 정도밖에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본문에서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내냐면, 추가 지문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너 본문 외웠지? 너 절대 고득점 안 돼. 무조건 85점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선생님이 아예 가지고 계시는 학교예요. 그래서 추가 지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면 미흡할수록 80점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안중은 사실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계속 꾸준히 성실도를 가지고 임해야 고득점이 나오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이 거의 저희가 4주차 내신을 진행을 하다 보면 3, 4주차 정도가 되면 애들이 더 해이해져요. 왜냐면 나는 본문 다 외웠는데, 빈칸 다 외웠는데, 어휘 다 할 줄 아는데, 이제 저는 할 게 없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더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보면 100점을 기대를 하고 당연히 100점을 맞아야 되는 친구들이 항상 80점 중반대 이렇게 맞아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제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막 혼내고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고득점을 많이 맞고요. 저 100점 맞았으니까 다른 공부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80점 후반대 이렇게 나오는 학교가 도안중이에요. 그래서 도안중에서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거면 1주차부터 4주차까지 꾸준한 성실도를 기반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도안중의 특징이고요. 다음은 관저중인데,
관저중 같은 경우에는 명확해요. 선생님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최근에 선생님이 그 둔산여고에서 담당을 하고 계셨던 선생님이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 줄게라고 애초에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시험 성적을 임했거든요. 그리고 도안중이 원래 항상 관저중보다 어려워요라고 하는 게 학부모님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작년 2학기 후반 때부터 달라진 게 영작 문제라고 해서 진짜 생 영작 문제를 항상 2문제씩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관저중을 기반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1학년 1학기 시험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는 진짜 막 애들이 다 100점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는 문법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영작 문제에 대해서 엄청 어렵게 내셨어요. 그래서 영작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매너한테 좀 상관이야? 네. 이거 너무 그래서 관저중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95점, 90점이 기반이고 100점이 거의 어렵다. 그래서 저는 요번 같은 경우에 원장님한테 따로 요청을 드려서 관저중 타겟팅으로 한 영작 문제 100문제를 만들어서 계속 연습을 시키니까 하위권 친구들도 계속 연습을 하면 이게 또 되거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결을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관저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어려워질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2학기 때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질 거고 문법을 유독 어렵게 내는 학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 위주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원신응중인데요. 원신응중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확실해요. 시험이 엄청 쉬운데 문법만 내요. 내용은 하나도 안 건들고 문법만 내요. 순수하게 문법 문항만 다 고득점으로 내고 문법을 못하면 아무리 본문을 달달 외웠다고 하더라도 고득점을 받기는 어려운 학교라고 제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원신응중 근데 원신응중 교과서가 도안중, 관저중을 합쳤을 때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신응중이 지금 1학기 때 수동태,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법 문항이 다 나왔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조금 쉬운 게 하나, 어려운 게 하나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데 원신응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문법 연습시키고 문법에 대한 성장이 있어야 되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제가 중고등에 있고 고등을 향해서 아이들한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사실 중등부 수업 점수 내는 건 본문 쌩암기 시키고 계속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연습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고등이 무너져요. 고등은 문법이 중요한 학교가 아니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독해를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변형 문제를 만나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학교가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아무리 중학교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등에 대한 뉘앙스를 계속 아이들한테 집중시키고 고등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 또 2학기 잘 준비할 거고요, 어머니. 그래서 이번 성적이 좀 안 좋았던 친구들은 계속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100점으로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점수도 좀 기대해 주세요,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네. 일단은 저희 학원은 이렇게 학교별로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른 자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수가 안 나올 수 없고 또는 안 나왔던 아이가 있으면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서 다음 2학기 때는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안 나왔던 학부모 여기 계세요. 그래서 웃으시면 안 돼요. 네, 그 학부모님들은 제가 꼭 책임지고 2학기 때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생님 혹시 그 수업이 아니시지? 네, 제가 수업이 있어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좀 주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가셨어요 이제. 네, 엄청 바빠요 저분이. 네, 최종까지 나가고 네 바쁘십니다. 자, 일단은 이제 기대됩니다. 관저 캠퍼스. 네, 우리 자니 부원장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이제 관저동의 부원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저희 관저동 같은 경우는 있지 영어가 아니라 초등은 플레이스 영어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브랜드로. 제가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남대전
지역의 PL 리더이시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저기 유천동 저쪽 중구 쪽에 유명한 청명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팀장을 지내셨고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스픽이라는 뭐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생긴 게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네. 앉으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하고 이분은 또 고체 자리인데. 괜찮아. 거기 앉으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분은 아이들하고 정말 라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담당이 이분은 중고가 아니라 초중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저동의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할까나요? 예. 나와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니쌤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 플레이스 영어라는 저희가 이제 하는 이제 쪽에서도 설명회를 하고 나서 진짜 오랜만에 제가 설명회를 지금 하는 건데, 설명회는 항상 앞에 설 때마다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네. 근데 뭐 제가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학교는 이제 대표적으로 느리울중, 그리고 구봉중, 그리고 봉우중 이렇게 세 학교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이제 어떻게 이제 이번 시험이죠. 이번 1학기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 시험을 제가 분석을 해놨거든요. 누가 오시는 다 여기 쳐다보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분석한 대로 제가 어땠는지 또 이제 후기를 또 알려드리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사라부원장님께서 뭐 시험에 대해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건 또 제가 또 설명하면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어땠는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느리울중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느리울중 2학년이었어요. 느리울중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문제가요.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대부분 내신을 이제 공부할 때는 무조건 그냥 본문 이제 암기로만 이제 하려고 한단 말이죠. 예, 무조건 암기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학교 선생님들도 다 암기로만 외우고 이제 뭐 정확한 깊숙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 안 하는 거를 이제 캐치하시니까 당연히 얘네는 암기로만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걸 내면 어려워하겠구나 해가지고 다 이제 꼬아서 많이 내요. 그래서 이제 단순 암기보다는 이제 문법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런 뭐 문법의 핵심 문법이 어떤 쓰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았어야지 이제 풀 수 있는 시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영작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느리울중 2학년은. 그래가지고 영작 문항에서도 점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느리울중 2학년은 어떻게 보면 난이도로 따지면 중상 정도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느리울중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제 골고루 잘 나왔어요. 이제 문법이든 뭐 순서 배열이든. 그래가지고 이제 어휘 역시 이제 영영풀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섬세하게 잘 나왔었고, 그래가지고 깊숙하게 공부하지 않았으면은 되게 많은 오답이 있었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문법 개념 중에서도 되게 그 눈에 딱 잘 보이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개념들. 그런 것만 이제 공부하고서 시험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은 오답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책 같은 거나 개념들이나 뭐 저희가 만든 자체 교재 같은 것들을 보면은 되게 섬세하게 조그맣게 잘 많이 분석을 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공부를 안 했었더라면 진짜 거의 한 70점 정도 잘해봤자 밖에 그 정도밖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 시험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봉우중인데요. 봉우중 2학년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번에. 저랑 눈이 마주치셨는데 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문항이 이제 원문을 그대로 나왔지만 약간만 이제 변형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시제라든지 뭐 주어 이제 수일치라든지 그런 것들만 약간 변형해 가지고 나왔고,
그래서 이제 문법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느리울중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문법만 알고 있으면 제가 잘 못 풀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봉우중 같은 경우에는 딱 대표적인 문법만 알아도 되는 문제들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번 난이도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고, 대신 어휘 쪽에서 많이 이제 습득을 못한 학생들은 많은 오답이 있었다. 왜냐면 어휘 쪽에서 좀 많이 나왔거든요, 또. 예, 그래서 어휘 같은 거는 항상 꼼꼼하게 잘 외워두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예, 어느 시험이든. 네. 그래서 다음은 3학년인데요. 3학년 같은 경우에도 일단 봉우중이 그렇게 구봉이나 느리울중보다는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싹 다. 그래서 뭐 아이들은 어려웠다 하고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려웠으면 니나 공부 안 한 거다 이번에는. 솔직히 말해서. 네, 진짜로. 그래서 뭐 항상 저희가 수업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수업이 이제 동명사나 투부정사 같은 것들을 제가 제일 많이 해주는데, 이번에 딱 알맞게 정규 수업 때 뭐 동명사나 투부정사를 딱 배우는데 바로 그게 시험 단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해가지고 금방금방 수월수월하게 나갈 수 있었던 시험이었고,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여기도 똑같이 이제 어휘 이런 쪽에서 영영풀이나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학생들이 영영풀이를 숙지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영영풀이 같은 경우에도 그 단어에 대한 영영풀이를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서 자기가 감으로라도 이 단어는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을 을리는 학습법을 계속 제가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저랑 연습을 잘 성실하게 했던 학생들은 어휘 같은 경우에는 다 맞고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은 이번엔 구봉중이거든요. 구봉중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는 되게 어려웠었어요. 엄청 어려웠어가지고 학교에서 100점이 없었어요. 네, 100점이 없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가 원래 잘 나오던 애들이었는데 거의 뭐 못 봐도 한 80 초반 정도 나왔던 애들인데 이번에 갑자기 68 막 이렇게 나온 애도 있었고, 네, 네. 근데 68. 네, 근데 잘하는 애는 또 잘해요. 근데 되게 저랑 원래 못했던 애인데 저랑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80 후반대까지 올린 학생들은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난이도가 낮았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아이들한테는 엄청 어려웠던 시험이었던 거죠. 꼬고 그래가지고 100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이들의 그 항의가 있었대요. 또 왜 이렇게 시험 문제를 어렵게 냈냐. 예,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뭐 다음에 쉽게 내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났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기말고사는 되게 쉽게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 구봉중 3학년 저번에 이제 거의 이제 충격받은 학생들은 이번에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강의실을. 예, 저 잘 봤다고.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90에서 100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일단은 구봉중 3학년도 이번 되게 쉬웠고, 이번에도 문법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이제 제일 대표적인 문법 개념들만 알았어도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이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도 이번에는 되게 좋았고, 근데 이제 구봉, 봉우, 느리울 중에서 제일 성과가 좋았던 학교를 뽑자면 느리울중이었죠. 느리울중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 되게 많고 지금 못해도 일단은 70점대가 없어요. 예, 지금 느리울중은. 그래서 80 후반부터 100 이 정도 결과를 냈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일단은 구봉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되게 많이 쉬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제가 구봉중, 봉우중, 느리울중 이렇게 분석을 해봐가지고 어머님들께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 수업 스타일이 어떤지 많이 궁금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뭐 빡세면 빡세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이들과의 그 공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30-40점 나오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되게 항상 열심히 해요.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성실하게 숙제도 다 해오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문제 풀 때는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문제도 잘 풀고 그러는데 시험만 보면은 맨날 3, 40점이 나오는 거야. 맨날 3, 40점, 3, 40점. 그래서 얘도 뭐 많이 집에서 많이 울기도 했다고 하고 어머님도 도대체 학원에서는 되게 열심히 하고 숙제도 너무 잘하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의 그 잠재력을 끌어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다른 선생님들은.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항상 붙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너는 내가 봤을 때 그 감이 있다. 영어에 감이 있고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나는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계속 항상 붙어가지고 제가 학생 입장이 돼가지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학창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선생님이 제 선생님은 항상 그랬었죠. 뭐 너 왜 이거 알려줬는데 이것도 못 풀어? 저번에도 알려줬잖아. 이거 몇 번 풀었잖아. 근데 왜 못해? 해야 또 해. 문제 계속 주고.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 안 움직이거든요, 애들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입장에서 그때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한테. 그럼 저는 이제 학생 입장이 돼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이 학생 자리에 있었고 앞에 선생님이 있었으면 무슨 말을 듣고 싶었을까를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본 다음에 내가 학생이었으면 이 말을 듣고 싶었을 것 같은데 하고 그 학생한테 얘기를 해줘요. 어떤 식으로.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옆에서 해주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그거를 좀 제 마음을 잘 받아들이고 조금 그게 조금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성향도 다 파악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 눈빛이나 아이들 감정이나 아이들 눈 움직이는 거 그리고 뭐 손동작이든 그런 걸 저는 되게 잘 봐요. ENFP라서. 예. 예, 되게 섬세한 걸 너무 잘 보고 예, 그래서 이 아이가 눈동자가 조금 흔들리면은 바로 쟤는 숙제 안 했다. 그러고 이제 그게 있어요. 저는 다 보여요. 여기를 보고 있지만 저기서 이제 흰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저는 진짜로 이게 거짓말이야. 다 보여요. 그래서 보이면 쟤는 지금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숙제 안 했는데 채점하고 있는 척을 하는 거다. 그러면 잠깐 누구야 나와 볼래? 네? 이래요. 잠깐 나와봐. 그래서 책 가지고 나와. 그러면 줘봐. 숙제 다 했어? 하면 네. 가져와봐. 하면 숙제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애들이 채점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채점하는 신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한 섬세한 거나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보면서 아이들을 관리해 주면서 또 일단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공감을 좀 잘해주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를 제가 또 알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그래도 적은 편은 아니지만 요즘 좀 트렌드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 다 알아가지고 아이들이랑 굉장히 빨리 친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무슨 사촌 형처럼 뛰어와서 업히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로 저는 수업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 또 제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 한번 주세요. 어디가? 또 마이크. 네. 이 두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엄청 뿌듯하네 갑자기. 잘하시죠 설명. 네. 근데 속으로 생각하셨죠? 우리 아이한테는 이 사람이 맞는데 우리 아이한테 이 사람한테 생각한 적 있으시죠 지금? 나는 저 선생님 좋은데 도안점이 있지만 나 관저 가고 싶은데 이런 것도 있고 관저에 있지만 나 도안 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나가니까 한번 설명하면 이제 제가 강의를 내려놓은 지는 한 2년? 3년? 밖에 안 돼요 사실상. 계속 강의를 했었고 근데 저런 부분을 사라 부원장님은 막 애들은 몰아붙이는 걸 잘해요. 막 쫙 몰아붙여. 애들 막 쪼아는 거야. 근데 그거 느끼셨어요? 근데 또 잔이 부원장님은 저렇게 눈 감고 있어도 저 멀리서 누가 필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잔이 부원장님은 중2까지예요. 올해부터. 이제 중2까지. 중2는 거기까지 필요하거든요. 근데 중3은 앞뒤 볼 거 없어요. 중3 학번님들 손 들어보세요. 네네네. 뭐 없죠 그런 거? 장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학원은 그런 걸 알고 선생님들 배치를 시킨다.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근데 이제 저분이 이제 잠깐 나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안 들어오죠?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 같나요? 물론 저는 이제 원장이니까 얼마나 나는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올더예요, 영거예요? 보셨을 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 눈빛으로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선생님들은 학교별로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설명하셨네. 자, 속사포로 해야 돼요. 왜냐면 다음 모신 저 컨설턴트 분이 이제 저런 분은 그냥 안 움직이세요. 예, 이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빠르게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저분들이 이제 앞서 부원장님들은 학교별로 설명을 해주신 거고, 하지만 저희하고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빠르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신은 10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내신 기간이 되면 정규랑 다르게 학교별로 반편성을 합니다. 예, 저희는 근데 학교별로, 학년별로 일단 반편성을 하고, 그리고 학교 DB에 맞춰서 기출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략을 짜겠죠. 보통 시험 대비를 고등은 8주 합니다. 거의 7주, 8주 하고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의 여름방학, 썸머나 윈터 아니면 내신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외에는 사실 아이들이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 생각해보세요. 5등급제예요. 내신이 안 나오면 정규가 의미가 없어요. 그럼 학생들이 뭘 하고 싶을까요? 내신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신 점수를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못 보면 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8주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상 저희가 학부모님들께는 이제 6주 합니다라고 설명하는데 좀 중하위권 친구들 일찍 들어갑니다. 그래서 8주 하고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4주라고 설명드리는데 제가 보통 일찍 들어가라고 해요. 그래서 5주 루틴으로 이루어지고요.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짜고 있고요. 일단은 중학생 같은 경우는 총 이렇게 두 가지로 시험 문제 나와요. 첫 번째는 어휘에서 하나 나오고, 그리고 본문에서 나오고, 대화문 나오고, 하나 더 문법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어 암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점 외우듯이. 그게 아니라 이제 AI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동의어, 반의어 문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고등에서 흘러내려온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학생도 그냥 뭐 예를 들어 스쿨 하면 학교 안 됩니다. 그런 거. important 하면 중요한 안 돼요. 그게 아니라 important하고 똑같은 동의어, 반의어를 외우고 있어야 고등까지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 대화문. 대화문이라고 하면은 선생님 그냥 영어 해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화문을 가지고서 어렵게 되면은 진짜 죽일 수도 있어요, 애들. 예, 여기서 다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왜? 문법을 여기서 내버린다니까요. 예. 근데 애들이 여기서 많이 망가져요. 근데 보통 대화문이나 이런 거 어렵게 냈을 때 이겨낸 애들은 진짜 그냥 상위권 애들. 그냥 평소부터 영어가 탄탄한 애들.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저희가 따질 수 없잖아요. 어머니 걔 영어 탄탄하지 않아서 못했어요.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해요. 예, 그냥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문까지 분석을 정확하게 한다. 그래서 저희는 첫 1주차에는 어휘랑 본문을 나가고요. 2주차부터는 대화문하고 문법을 나가서 3주차 때부터 올인원으로 돌아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나눠서 한다. 그냥 하는 것 같았죠? 예, 다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주차 때부터는 아이들이 수업을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전 문제 풀이를 해요. 어휘에 관련 수업을 들었으면 어휘, 본문, 대화, 문법 나눠서 실전 문제 풀이를 하고요. 그리고 7번째는 이제 데일리 클리닉. 아마도 집으로 카톡으로 매일 나갔을 거예요. 그쵸? 그게 이제 자세한 분석을 했던,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좀 디테일한 게 뭐냐면, 오늘 1과 본문 1, 2를 했어요. 1과 본문 1, 2. 그러면 1과 본문 1, 2만 데일리 클리닉 테스트를 봅니다. 네. 왜냐면 애들 불만 나요. 나 3수 안 배웠는데 왜 내? 이렇게 한다고요. 예. 진짜 그래요. 엄청 힘들겠죠, 어머니. 예. 근데 그렇게 꼼꼼하게 해야 돼요. 꼼꼼하게 해야 애들한테 이게 사이가 안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실은 8번은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거는 뭐 어느 학원이나 얘기할 수 있는데, 동형모고란 말 들어보셨어요? 동형모고 아시는 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다. 동이니까 동일한인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느류중 2학년, 느류중 3학년, 구봉중 2학년 학교 DB를 10년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옛날 거 필요 없어요. 요즘 거만 필요해요. 그러면 2번 기말고사 동형 모의고사를 낼 때 사실 이걸 낼 때는 뭐가 필요하면 옛날에는 수작업을 했어요. 자, 이거 연구해서 선생님들이랑 모여가지고 했는데 제가 또 이제 자칭 AI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듀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학원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동형 모의고사를 사실상 이제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고사 걸 똑같이 안 내고 1학기 중간 시험을 봤으면 이제 기말 때는 중간을 베이스로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동형 모의고사를 내니 사실상 막판에는 동형 모의고사를 가지고서 아이들이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고등도 똑같이 설명을 해요. 어떤 학원을 가야 되냐면 잘 가르치는 학원, 관리를 잘하는 학원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학교 학년 선생님에 맞춰서 기출문제를 낼 수 있는 선생님한테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동형 모의고사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형 모의고사를 내려면 일단은 DB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몰입을 해야 돼, 선생님이. 근데 수업을 하는 원장님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냥 아이들하고 라폴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들 중에 주변에서 수업을 조금 많이 빠져 있고 관리를 많이 하신다. 그런 학원은 괜찮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수업을 하면서 동형목을 낸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이들이 잘했으니까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등이나 이런 거 선택하실 때 학교별 동형목은 그런 3가지 조건이 좀 필요하다. 근데 저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1번에서 8번 학부모님들 사실 별로 감이 안 올 거야. 근데 저는 또 중요하게 이거 국어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왜? 남자 어머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아들을 키우거든요. 예, 내려보세요. 수행평가 관리 안 되잖아요. 그 고민 많으시죠? 그러니까 자사고 보낼 생각 안 하시고 이 관주동 쪽으로 학교를 보내면 서울고 보낼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애들을 안 묻히려고. 그게 바로 수행평가 때문에. 너무 솔직하게 저도 아들을 키우니까 괜찮아요. 예. 자격 있잖아요. 그쵸? 예, 저희 아들도 안 돼요. 여자애들한테 맨날 밀리는 것 같아요. 미쳐버리겠어요. 예. 그래서 수행평가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지언정 저희가 그 주가 있어요. 시험 끝나고 나면 수행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에 진도 안 나오고 애들은 수행평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일단 좀 이따 와서 설명해 주실 건데,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가는 게 수행평가였어요. 이제는 고등학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뭘 막지만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따가 설명해 주실 거라서 일단은 수행평가 관리. 그리고 만약에 지필평가를 100점 맞았지만 듣기에서 하나인가 2개를 틀리면 A를 못 맞죠. 그러니까 저것까지 관리해서 A를 맞아줘야 돼요. 사실 우리 애들 100점이라고 하지만 A가 안 나올 수 있는 게 저 2가지 때문인 거죠. 그렇죠? 저것까지 관리해주는 학원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저희 시스템을 가지고 학부모님들께 매일매일 피드백이 나간다. 그러니까 정규 과정에 학부모님들께 피드백 나가는 경우는 많은데 내신일 때 갑자기 멈추는 학원들이 있어요. 저도 그 경험이 있어요. 왜냐면 시험 대비하느라 바빠요. 엄마들이 이해해 주겠지. 근데 엄마들은 정규보다 내신이 더 궁금해.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다니는 거지. 근데 저희는 정규든 내신든 상관없이 내신 때도 성적 리포트가 나간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자, 일단은 저희는 어떤 식으로 다르게 가르치냐면 3가지를 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어휘는 대부분 학원들은 뜻만 외워요. 내신 대비 때. 하지만 동의어, 반의어, 영영풀이까지 정확하게. 왜냐면 이 어휘에서 진짜 많이 틀려요. 요즘은 이걸 내는 게 저는 중학교 선생님들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왜? 중학교 때 어휘가 강해야 고등학교 와서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잘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데 단어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의어, 반의어, 영영풀이까지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 두 번째, 문법은 문법 개념만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문법 개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풀이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 학원 특징이 뭐냐면 10문제를 풀기 시켜요. 그런데 7문제까지 봐주고 6문제부터는 계속 세션을 봐요. 문법은 약간 수학과 같은 로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새롭게 풀어줘야 돼요. 언어가 아닙니다. 규칙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문제로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문법을 규칙만 암기하고 개념만 암기하는 것이 아닌 변형 문제를 통해서 계속 아이를 이제 끌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풀이입니다. 이게 저는 다른 학원하고 가장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 아이들의 이 교재를 보면은 오지선다에 빽빽하게 뭐가 다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이 정답이면 정답하고 넘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선생님들 귀찮잖아요. 그쵸? 왜냐면 월급쟁이들이니까. 근데 2, 3, 4, 5번이 왜 정답이고 오답인지를 설명하는 게 저희 학원의 루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있지 영학원이다. 그래서 점수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동형모의고사를 고등어머님들은 혹시 고등학부모님들 계신가요?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를 좀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왜냐면 고등학생들은 동형모고가 똑같이 문제가 거의 적중을 하거든요. 예, 웬만한 거 다 적중을 시켜요. 근데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왜 그러냐면 웬만하면 100점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때는. 그래서 일단은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학교 기출 DB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예, 학교 기출 DB를 다 갖고 있고, 제가 또 이제 대전권에 있는 이런 기출 모임을 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DB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동형모의고사를 제작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또 어디서 아이들마다 다르게 풀었는지, 그리고 어디가 약한지를 파악을 해서 동형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을 한다. 내신 기간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신은 끝났고요. 이제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은 5대 영역을 정규 프로그램에서 중등부 다 가져가고, 마지막 데이터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자, 여기 보시면 중등부랑 고등부 반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머님 아이들이 있는 중등부고요. 여기 그 다음을 갈 고등부입니다. 중등부는 일단은 그냥 내신과 선행반이 있어요. 예, 이거는 그냥 저희 학원에 가장 시작하는 반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반이에요. 예, 모의고사반.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설명드리죠. 초 5, 6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있었던 애들은 중1 때 고1이 아니라 고2과해요. 아이들은. 근데 보통은 중1 때 고1, 중2 때 고2, 중3 때 고3은 걔가 최상위권이에요. 사실상. 근데 고3 모의고사를 중학교 때 한다고 하는 건 사실 학원에서 다 거짓말이에요. 고3은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머님들 고3 거 EBS 다 들춰보고 한글만 읽어봐도 답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고3을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돼, 일단. 그래서 저희 학원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고2까지 1등은 맞춰드릴게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일단은 내신 기간의 시간이 확 줄어요. 일단은 기본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학교 때 요 과정을 거친 애들이 고등 간다. 그래서 저희는 고등을 신규보다는 기존 애들 재원생을 많이 키워서 올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저희가 좀 제일 많은데 도안전 같은 기준으로 한 50명 있고 관저동도 한 40명 돼요. 그래서 내년에 고등부로 올라가는 애들은 거의 한 100명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 아이들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고등 가면 성적이 좀 떨어져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모의고사반이었던 애들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절대 안 떨어져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너무 어려운 학교를 간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갑자기 관저고를 갔다. 그러면 관저고 시험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관저동에서 구본고 갔다. 그냥 점수 나와요. 예,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반 중에서도 이제 대신고나 이런 특목자사고를 가길 원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반을 따로 또 묶어주기도 해요. 언제 묶어주냐면 썸머가 지나고 나서 묶어줘요. 윈터 때. 그래서 중3 아이들 중에 자사고반. 사실 관저점은 사실 자사고를 갈래 하면은 손을 조금 덜 들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근데 도안은 사실상 남자애들 중에 70%가 다 대신고를 써요. 예, 제가 또 대신고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들을 많이 보내고 제가 또 학교도 이렇게 들라날라 거리고 해서 일단은 저희는 대신고의 1등급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대신고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학부모님들이 다 둔산동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유는 알아요. 왜? 동선이 맞기 때문에 거기 갈 수밖에 없고 애들이 많이 가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 저질하려고 제가 내년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예 학교로 35인승 10대를 보내도 20대를 보내도 해서 대신고애들 웬만하면 관저동으로 다 끌고 올 거예요. 제가. 예. 이렇게 했는데 못 끌고 오면 어떡하죠? 너무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예. 근데 포부예요. 포부. 예. 왜냐면 첫 번째 자료가 안 밀리죠. 둔산동 애들한테. 예. 자료가 안 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력이 없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선입견만 좀 깨서 좀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예. 갑자기 좀 작아졌어요. 예. 그래, 왜 그러냐면 대신고를 가려는 친구들이 현재는 저희가 10명만 동네에서 데리고 있어도 많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 둔산동 가면 한 반에 막 100명씩 있어요. 근데 걔네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지금 딱 이 썸머 때 다 나오긴 해요. 왜냐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하위권 일단 다 떨어집니다.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중상위권 애들은 그래도 버티는데 제 생각에는 대신고 이렇게 가면 보통 상위권이 가는 게 아니라 중하위권도 많이 가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상 상위권은 뭐 가려면 가고 근데 중하위권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든 대신고반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믿어주셔라 대신고 보내실 분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부는 심플해요. 없죠. 그냥 내신반 아니면 수능반이에요. 근데 저희가 정규반이 있어요. 정규반은 저희가 수업하지 않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고1, 2까지 수업을 하세요. 고3 선생님은 서울에서 대치동에서 모셔옵니다. 이해되셨죠? 왜냐면 이건 딴 거 없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고3 못 가르칠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저희 선생님들이 내신만 하니까 저 사람은 내신 선생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방학 때 오히려 나 그냥 EBS 강의 들을래 아니면 뭐 메가스터디 들을래 뭐 대성 뭐 들을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아이 그냥 대치동 1타 강사를 모셔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고3이 한 50명 돼야 돼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고3이 50명이 없습니다. 예, 근데 너무 솔직한가요? 근데 저 이제 내년에 이렇게 하고 나서 고3들은 저렇게 실전 반으로 해서 대치동 강사를 이제 모셔오고 있다라는 거. 아마 내년부터는 고3 수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되고요. 네, 아까 앞에서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는 내가 다 했는데 본인들이 길게 해가지고 빨리 좀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5대 0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들 딴 거 필요 없고 요거 라이팅 스피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셔요? 네. 네. 자, 일단은 라이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간단하게 자, 영작은 대전권은 없어요. 자, 중학교 중에 서술형 나온 학교 있나요? 없죠. 고등학교는요. 관저고는 서다평이에요. 서일고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서일고는 서술형을 만든 이유 중에 딱 하나가
그냥 상위권만 대학 가라고. 남자애들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고 서울여고도 있어요. 근데 그 세 학교 때문에 서술을 영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대전권이 굉장히 교육열이 높다고 하지만 대전권에 있는 일반 학원들은 라이팅을 별로 안 해요. 예, 그래서 근데 저희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3 정도 때 내가 만약에 대신고는 서술형 합니다. 서답형이 있어요. 근데 서술형 같지 않은 서술형이라서 대신고를 간다든지 서울고를 간다든지 아니면 서울여고 아니면 뭐 관저고 이런 친구들은 중3 때 따로 묶어서 라이팅 수업을 서술형 수업을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일단은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저희가 AI 세상이 되면서 저는 AI 세상에서 저는 좀 T거든요. 아까 우리 부원장님이 ENFP라고 하셨나요? 예, 저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저는 ESTJ입니다. 예, 극 T예요. 극 T이기 때문에 사실 AI 세상에서 저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F 감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AI가 필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어디가 필요한지를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일단 판단을 해야 돼요. 하지만 강사가 그걸 보고 아이들을 상담을 하는 거죠. 자, 너 그냥 잘해 못해가 아니라 너 이번에는 형용사전법만 많이 틀렸다. 근데 이번에 형용사전법이 좀 올라갔는데 부사전법이 틀리더라.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AI가 진단을 하고 마지막 강사가 완성을 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부원장님들이나 일반 팀장님들, 강사님들한테 설명하는 건 아이들에게 좀 진심 어린 지도, 좀 라포 형성을 제일 많이 강조를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AI 전문가라고 해서 AI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해서 AI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툴일 뿐이고 펑션일 뿐입니다. 아이들이 결국에는 선생님에게 의존하고 선생님과 소통을 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학원은 시험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데일리 테스트를 보고요. 데일리 테스트 봤으면은 월, 화, 목, 월, 수, 금 아시죠? 그렇게 봤으면 주말에 시험을 보러 옵니다. 위클리 테스트가 있죠. 그래서 평일에 통과를 못한 게 있으면 토요일날 무조건. 그래서 저희 학원은 특이점이 뭐냐면 강사가 오면 토요일 계약은 무조건 합니다. 예, 12시부터 4시까지 그냥 보강이에요. 이거는 뭐 비용 받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네, 위클리 테스트가 있고 먼슬리 테스트 이거 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네, 월말 평가가 있는데 월말 평가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그냥 애들이 준비해서 가잖아요. 혹시 아이들 월말 평가 봅니다라고 나가고 이 범위 나간 거 보셨어요? 범위 나간 거? 그거 매번 범위를 짜서 매번 내는 거예요. 밤마다 다르게. 누가요? 제가요. 제가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저도 기술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어쨌든 이것도 생각이 뭐냐면 어떤 모 학원에서는요. 능률이 있죠. 능률 걸 넬트로 그냥 봅니다. 제일 쉬운 거예요. 선택이. 근데 우리 아이들 테스트 왜 보죠? 성적 향상시키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배웠으면 뭐 해야 되죠?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주 동안 배운 걸 가지고 정확하게 내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걷어내.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세질 않아요. 한 달 동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배운 걸 가지고 시험 보고 또 못했으면 주마다 와서 보강을 하고 만약에 마지막 달까지 해서 이제 모르는 것까지 끌어내는 이렇게 3가지 테스트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은 일단 요거는 좀 짧게 할게요. 예. 일단은 뭐 저희는 첫 달에 등원하면은 이렇게 전화를 한다. 그리고 월말 평가 가지고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학원을 가든지 간에 월말 평가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야지 그냥 전화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라고 할 거야.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어머니 얘는 여기가 부족합니다. 여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는 학기별로 돼 있는데 사실은 반은 거의 다 좀 빠르게 올려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애들은. 예, 이런 건 저희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블로그 맨날 보내고 있죠. 근데 이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